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전형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1학년도는 연세대학교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2021학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가 축소화되어지고 정시가 강화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아마 교육이 우리가 뭐 100년지 대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요즘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현상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생각들을 대부분 다 반영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정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수시가 많이 확대가 되어졌고 또 수시가 확대가 되어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정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제 수시와 정시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가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또 개선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2028년도에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발표가 되어지면서 사실 2021학년도는 2024학년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대학이 전체적으로 입시의 방향 중에 지금 이제 첫 발을 뗀 거라죠.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부터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학력 인구가 감소가 되어진다는 점도 그렇고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또는 모집의 전형들을 간소화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연세대학교의 모집 전형의 변화를 먼저 꼭 알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2024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입 공정화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대입 공정화 주요 방안이 발표가 되어졌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고 이 내용의 방향으로 결국 입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정시를 확대한다. 정시를. 그리고 대상은 서울의 16개 대학. 16개 대학을 꼽는 이유는 16개 대학이 학종과 논술 전형을 해서 45%를 선발하는 대학들인 거예요. 물론 이 대학 외에 나무 대학들은 언급하지 않은 거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정시 비용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주로 상위권 대학 위주로 해서 먼저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주면 나머지 대학들도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겠죠. 어차피 입시의 흐름이나 모집 요강이 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흘러가면서 빈틈을 찾아가면서 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해에 있는 16개 대학을 먼저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들이 수능 위주 선발을 40%까지 확대해라. 언제까지? 2024학년도까지. 이게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까지는 정시 비율을 30% 늘리고 그리고 2024학년도까지는 40%까지 정시를 늘려다. 이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지금부터 그 구조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2021학년도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3학년도까지고 현 중3 입시까지고요.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단계별로 폐지한다. 특기자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어학 글로벌인데 결국 어학 특기자 전형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폐지하는 이유는 특기자 전형이 아무래도 사교육을 부추긴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감축해 오다가 이제 특기자 전형 폐지하고 논술 전형도 올해도 한 3.2%로 많이 줄었어요. 즉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 논술 전형을 더 이상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형태가 되고 연세대도 올해 논술 전형의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와 적성고사는 2020학년도까지 폐지가 확정이 되어졌어요. 근데 교사 추천서는 대부분 올해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받진 않아요. 물론 학교장의 추천서와 교사 추천서는 다르죠. 그래서 교사 추천서를 그 전년도에 받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받지 않고 하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추천서를 받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만 별도로 추천서를 따로 받지는 않아요. 현재 중학교 2학년서부터 자소서는 폐지되어진다라고 했고 올해는 자소서에 대한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인드 평가 영역을 전 과정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을 10% 이상 늘려가는 쪽으로 확대를 갖고 있고요.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2022학년도의 정시 선발은 30%로 이미 권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는 지금 일단은 2022학년도까지 30%, 2024학년도까지는 40% 전시 비중을 늘려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학생부 종합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왔죠. 이게 결국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대학 입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으로 가면서 결국 고등학교의 어떤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형, 그렇죠? 또는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같은 경우들은 또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졌고, 그게 대학에서 어느 정도는 고교의 서열화가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벌어진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교육적인 어떤 부패,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점차적인 방향들은 결국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이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선배가 갔었던 대학의 진학률이 나에게 그대로 유산처럼 물려져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입시 변화가 없었을 때는 이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5를 맞은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의 선이 경희대밖에 못 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1.6이니까 그 이상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학교의 선배는 3.5 정도만 맞아도 고려대를 가. 그러니까 나는 3.4니까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입시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선배들의 합격의 유산이 나에게 물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나의 학년도에서 새로운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학생부 교과나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확대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입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시 선발 인원의 확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 고교 서열화의 해소, 이 부분이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전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연세대학교 모집 인원을 보면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형은 260명인데 523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었죠. 면접형의 인원이. 면접형의 인원이 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강화예요. 그렇죠? 면접형이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교과 40%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연세대학교 내에서는 교과 반영비율이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635명에서 768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어요. 큰 폭에서. 는 이유는 특기자 전형에서 전년도에 599명 특기자 전형이었는데, 이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던 전형이 전년도에는 과학인재 전형과 어문학인재 전형이 이 특기자 전형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올해에서는 여기서 어문학인재와 과학인재 전형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1위로 이동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국제형 같은 경우도 116명에서 293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국제기열은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고, 단지 그 전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선발하던 거,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하던 인원이었었는데 인원이 분산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인원이 큰 폭에서 준 건 논술 전형이 607명에서 384명이니까 인원 자체가 큰 폭에서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선발 인원이 원래 956명에서 1085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어요.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하지만 이제 정시의 선발 인원은 이 정도 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봤을 때 34.9690% 정도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되어져서 전년도에는 1136명이었는데 올해는 1284명, 전년도 대비해서
148명 정도 증가했고 약 13% 증가되어진 폭이에요. 상당히 큰 폭에서 정시 비율을 늘렸고요. 논술 전형은 축소가 되어지는데 607명에서 384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23명, 결국은 36.7% 감축했기 때문에 결국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문이 큰 폭에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축소가 되어졌고 특기자 전형은 어문학인재와 과학인재 전형이 여기에 있었던 게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국제인재 모집 인원은 228명에서 125명으로 전년 대비 103명, 45.2%가 감소가 되어졌는데 실제 이건 인원 감소는 없습니다. 인원 감소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졌어요. 활동 우수형이 635명인데도 올해는 768명, 전년도 대비해서 133명이 늘어서 20.9%가 증가했고 국제형은 116명에서 293명, 전년 대비 117명이 늘어서 152.5%가 증가한 형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 기고는 연세대학교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 전형이 실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원 내로 시스템 반도체 40명 뽑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정원 뇌로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죠. 총 모집 인원은 50명이고 수시에서 40명, 정시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되게 핫한 학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모집 인원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고 논술 전형이 인원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은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인원이 다소 이동하면서 인원이 늘거나 줄었던 거고 진짜 인원이 준 것은 논술 전형의 인원이 줄고 그리고 그만큼 정시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경쟁률의 차이는 크진 않아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의 평균 경쟁률을 봤더니 8.91대 1이고요. 활동 우수형은 평균 경쟁률이 10.79대 1.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국제형은 4.58대 1이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가 5점대니까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거는 논술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우수형이 한 10.79대 1. 그 다음에 면접형의 경쟁률도 8.1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특징적인 변화가 있어요. 면접형에서 특징이 있는데 면접형은 260명에서 523명의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인원이 는 이유는 왜 늘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인원이 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추측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그 정부에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을 강화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추천서를 받지 않으면 그냥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막 지원하겠죠? 근데 추천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지역마다 인원이 할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형은 전년도가 많이 바뀐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붙을 수 있는 전형이었지만 이번 전형은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세대학교에서 지역과 고등학교를 할당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가 진학률이 좀 낮은 학교야 라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땐 유리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고 보면 입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고등학교의 유형들이 분류가 되어져요. 거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 대학에서 합격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단지 성적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고등학교 유형을 나누어 분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거고 내가 내신 성적은 좋은데 우리 학교의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과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지면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서를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의 추천 인원은 2명이죠. 그렇죠? 고등학교당. 그런데 연세대학교 추천 인원은 재학 인원의 약 3%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물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 재학 인원의 4%를 추천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은 거지만 3%의 의미는
추천 전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원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형의 평균 경쟁률이 한 8대2 정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쟁률에는 큰 영향을 발생이 되어질 것 같진 않아요. 추천서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실 면접형과 활동부 시험이 구분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구분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면접형은 수능체제가 없고 활동부 시험은 수능체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수능체제 있고 없고로 해서 지원이 갈리긴 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형과 활동부 시험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은 연세대학교의 면접형과 활동부 시험을 같이 원서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활동부 시험과 면접형의 구분이 별로 크진 않아요. 구분이. 그런데 2020 학년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활동부 시험의 수능체제가 없어지게 되어지면서 면접형과 활동부 시험의 구분이 더욱더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활동부 시험과 면접형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보고 추천서를 받는 조건을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서울대 전형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따르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고, 이거는 서울대학교 무슨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일반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러면 이건 서울대 직윤, 서울대 일반 전형과 동일한 전형의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받는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점이, 내 고등학교 유형에서 과연 연세대학교 면접형의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고요. 두 개의 전형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능체제는 없습니다. 활동형 우수형에는 전년도에서는 국내 정규 졸업자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이렇게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는 거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검정고시 출신자들, 이런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이 가능한다는 거고, 이렇게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면 실제 합격생들 사이에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합격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성적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할 학생들, 그러니까 특례 자격을 갖추거나 아니면 특례 자격을 못 갖췄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활동 우수형 국제기열로 원서를 쓰는 거, 국제형으로. 근데 이거는 국제형은 그냥 국제기열의 학과밖에 안 되잖아요. 언더우드나 기타 등등. 일반 학과를 지원하려면 여기를 지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활동 우수형.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활동 우수형 국제형이거나 아니면 활동 우수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국내외 고로 지원 자격이 바뀐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국제형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는 외부 고등학교 졸업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 중에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니까 국내와 해외고가 같이 뭉뚱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 활동 우수 국제형 안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인원이 대폭 줄었다는 것도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전년도에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과학 과목은 과학 모집 단위별 전공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과목 중에 한 개의 과목을 선택한다니까 대학에서 지정을 해줬다.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599명, 올해는 163명이에요. 전년도 이렇게 인원이 많았던 거는 인문과학 인재 전형에서 54명, 과학 인재 전형이 273명,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쵸? 이게 어디로 간 거다? 활동 우수형으로 간 거예요. 활동 우수형으로. 그리고 여기에 빠지고 올해는 국제인재하고 체육인재만 남았기 때문에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연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전형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면접형인 거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활동 우수형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신 성적이 좋은 일반계 고등학생은 1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으로 만약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여기는
되게 치열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이 다 몰려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지방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 달 원서를 쓰지 않죠. 물론 지방의 일반계고등 학생들도 일반 전형에 원서를 써서 붙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잘 쓰지 않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 직윤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일반 전형은 면접의 반영 비율도 높고 면접의 난이도도 높으니까. 그쵸?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게 됩니다. 사실상 이 두 개의 전형이 서울대와 동일한 전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올해 어떤 예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실제 가장 살아날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활동우수형 국제형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특기자 전형도 그렇고 활동우수형 국내고 졸업자 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도의 경쟁률이 한 4.5대 1 정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국제기율이 약간 위축되어져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형이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으로 나눠졌는데 이 두 개의 전형에서 모든 걸 흡수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면접형, 활동우수형, 논술형, 특기자 전형까지 전형이 또 국제기율까지 전형이 다양화되어지다가 사실상 두 개의 전형으로 몰빵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활동우수 국제형으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기율은 과연 인원이 주는 것이냐. 국제기율은 사실 인원 변동은 별로 없어요. 2022학년도에 433명이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 443명이기 때문에 10명 정도 인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었냐면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에서 국내고를 뽑죠. 특기자 전형에서는 국내고만 뽑는데 똑같은데 2020학년도에 특기자 전형 국내고에서 뽑던 아시아 전공,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 그 다음에 융합과학 ISE 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그냥 국제형 국내고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쵸? 여기서만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건 동일하죠? 큰 변화가 없죠. 여기서. 그쵸?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원은 단지 뭐냐면 인원 변동은 사실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은 크지 않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특기자 전형 국내고등학교에서 국내고 전형에서 선발을 하던 아시아 전공, 융합인문 하스 전형이나 ISE 전형을 올해부터는 국제형, 학생부 종합 국제형 국내고에서 다 통합 선발하게 되어진다. 이 두 개를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형이 좀 더 간소화해지고 이쪽이 인원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요 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전형이 간소화되어지고 그 전형의 방식들이 서울대 전형처럼 바뀐 거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으로 전형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틈새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강화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등록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록률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자,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17년입니다. 17년도에는 257명을 뽑았는데 실제 등록한 사람이 152명, 그래서 59.1%. 2018년도에 26명 모집에 201명 77.3. 2019년도에 260명 모집했는데 209명에서 80.4%예요. 야, 이상하죠. 연세대학교 붙으면 다 다닐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여기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면접형은 수능 체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전 시간에 말씀드려서 등록률이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등록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더 과탐해서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등록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연세대학교는 지금 면접형에서 등록률이 낮아요. 근데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왜 여기가 등록률이 낮을까? 등록률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학교에 모집 인원 260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209명밖에 실제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의 면접형으로 붙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을 하면서 이동했을 가능성,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능 체제는 없지만 대학에서
어느 정도 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을까 했을 때 어차피 이 인원만큼 정시로 2월에서 정시에서 선발해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내포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활동부 시험 같은 경우는 비율이 65, 73, 81.3대 활동부 시험이 2020학년도의 등록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활동부 시험이 2019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능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등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논술력은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과학공학인재 전형도 등록률이 낮아요. 여기는 과학공학인재 전형도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어차피 없으니까 상위 대학으로 붙으면서, 다시 말해서 서울대나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로 붙으면서 결국 이동한 학생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는 이동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제기열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국제기열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붙어서 나가는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회과학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등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의 등록률을 확인해보면 등록률이 74%밖에 안 나와요. 물론 고려대학교 등록률이 74%인 거는 연세대학교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결국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이런 면접형이나 과학인재 전형에서의 등록률이 떨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은 서울대 또는 의대나 치대로 빠져나가는 이동률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도 수시로 2월되는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서울대의 특징은 문과에서 수시로 2월되는 인원은 아주 적죠. 대부분 이과 계열에서 빠져나가죠. 이과 계열에서 의대로 빠져나거나 의치 한의대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면,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에서 같이 빠져나가죠. 특히 서울대와 연결성을 맺어주는 학과에서 이동률이 높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수시 2월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2020학년도에는 242명, 2019학년도에는 269명, 2018년도에는 297명.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 자체가 꾸준하게 높은 이원율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는 연세대학교 수시 인원이 2월 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시 2월 인원을 늘려서 이거를 정시로 늘려가지고 정시를 키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정시의 선발 인원 자체를 키워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 인원은 수시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에 대한 등록률은 그 전년도보다 강화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추신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이걸 보시게 되어지면 2017, 18, 19년도, 2020학년은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율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47, 49, 48%예요. 그 다음에 외고나 국제고 예비는 13, 11, 12%, 자율고등학교는 18, 18, 17%, 영재고는 1%, 검정고시가 한 1.%니까 나름대로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그래도 유리한 거는 연세대학교가 좀 더 모집 인원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했었던 전형이 논술 전형이거든요. 논술 전형. 근데 논술 전형이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추세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세대 같은 경우 추세 변화를 좀 보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 서열화라고 하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일종의 프레스티지를 누리고 있었던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거슬리는 말이거든요. 입시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자, 지원 자격과 지원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세대학교 전형은 4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원서를 쓰냐? 아까도 얘기했죠. 연세대학교는 전형이 그냥 둘로 나눠진 거예요. 딱 2개. 2개로 나눠져서 면접형이라고 하는 게 서울대를 얘기하면 지역균형 선발이에요. 지역균형 선발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기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의 전형 안에서 모든 학생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 흡수가 안 되냐면 대부분 지역균형 전형은 지금 나오신 것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니까 서울대하고 다른 점은 서울대는 졸업 예정자만 가능한데 이건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원 인원이 학교형 추천을 받으면서 3%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나 졸업자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애 추천을 받은 재학 인원의 3% 학생만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성적이 아주 우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장애 추천을 받은 자만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활동 우수형인데 활동 우수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기자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과 학생들이나 특목과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폭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전형이 2개야. 그렇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2개면 연대로 가게 되면 4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접형, 활동 우수형, 논술형, 특기자. 고려대 가도 4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고려대도 고교 추천 1,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거기다 논술까지 이렇게 전형이 나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다양한 전형 안에서 내 고등학교 유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역량에서 틈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만 올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2학년이신 분들, 또 이제 고3이 되어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신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상담하셨던 어떤 부모님도 보시면 우리 아이 학생부가 이렇게 되었는지 몰랐는데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아이가 알아서 해주는데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학생부의 뚜껑을 딱 열어보면 실제 이런 입시의 변화와 우리 아이의 활동과 학생의 어떤 구성의 내용들이 잘 매칭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과나 대학이나 전형의 적합성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기가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학생부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학생부 기재가 되어져 있던 내용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적어 나갈 건지 또 부족한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